1478년 성종 9년 종친인 황산수가 아래입니다. 신의 집이 모화관 동쪽에 있는데 집 북쪽에 두개골이 상하고 깨진 상태의 여자 시체가 버려져 있습니다. 속히 검시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삼사가 함께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모화관은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던 곳으로 서대문 밖에 있던 것인데요. 1월 초에 엄동설안에 흉측하게 손상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니 그 사실이 임금에게 먼저 직달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삼사는 법을 맡아 집행하던 형조, 사헌부, 한성부의 세 관할을 가리킵니다. 며칠 후 형조 사랑이 아릅니다. 오늘 명을 받고 인가를 수색하다 창원군 이성의 집에 이르러 형량을 살피고자 했는데 이성이 막아서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집을 수색하는 것이냐 하여 명을 받았다 하니 내 집은 통기에 들어있지 않으니 비록 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내 집까지 말한 것이겠느냐. 만약 내 집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내가 그것을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끝내 비키지 않고 관원들을 억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오니 다시 명을 내려주소서. 이 여자를 살해한 자는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귀천을 구별함 없이 모두 수색하라고 명했던 것인데 이성이 끝내 막아섰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 사실을 추궁하여 아뢰도록 하라. 조선시대에는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 등을 위해 민가 5채를 한 통으로 묶어 관리하던 오가 작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통기는 그에 따라 통과 호수를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세조는 정의왕후 윤씨와의 사이에 의경세자인 덕종과 제8대 임금인 애종을 두었고 후궁인 근빈 박씨와의 사이에서는 덕원군과 창원군 이성을 낳았는데요. 성종이 덕종의 둘째 아들이니 세조의 네 번째 아들인 창원군은 성종에게 있어 1살 아래의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창원군은 행동이 분탕하여 여러 폐단을 일으키기도 해 왕실에서는 골치 아픈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시일이 흘러도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니 성종이 다시 명합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임금만이 할 수 있는 큰 고난이다. 만약 사람마다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한다면 세상의 어지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돈이문 밖에 유기된 시체는 담당관이 검시해보니 머리, 얼굴, 목 전체에 칼에 베인 흔적이 나무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살갗이 거의 없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나는 매번 사형을 정하여 아래올 때마다 항상 염려되는 마음이 더하여 반드시 대신들과 함께 은은을 거친 뒤에도 혹시나 잘못하지는 않았나 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이 남아있게 마련이었는데 뜻밖의 도성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벌써 삼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어도 지금까지 죄인을 잡지 못했으니 마땅히 포상의 기준을 높여 현상 수배함을 널리 알려야겠다. 그 여인의 살해범을 고하는 자에게는 양인일 경우 3단계 품계를 더하는 벼슬을 내려주고 천인과 노비일 경우 양인이 되게 할 것이다. 만약 알고 있음에도 고하지 않았을 때는 양인은 천인으로, 천인은 노비는 변방 황폐한 고을의 관노비로 생을 마감하게 하라. 돈이문은 서울 서대문의 하나로 서쪽의 정문입니다. 다음날 영덕용 노사신이 아래입니다. 영덕용은 왕실 친척들의 침묵을 위한 일을 맡아보던 돈영부의 으뜸 벼슬로 정일품입니다. 노비와 주인 사이는 임금과 신하관계와 같은 것으로 서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춰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 여자를 살해한 일로 인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게 된다면 매우 옳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며 범인을 잡으려 해도 사람들은 모두 숨기고 있다. 만약 의심스럽다 하여 곤장을 치며 신문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화가 미칠 것이니 그것은 가엾고 민망한 일이 될 뿐이다. 그렇게 특별하게 임시적인 조처를 내린 것이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이미 명에 하달됐으니 어느 집 노비가 와서 그 주인이 죽였다고 고발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포상하여 면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비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임금만이 할 수 있는 큰 고난임에도 사람마다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육한다면 그것은 바로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니
그런 행위를 징계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할 것인가? 경들도 이러한 바를 생각하고 마땅히 분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런 행동이 옳은 줄은 알지 못하겠다. 이 일은 반드시 힘 있는 집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지금 권세 있는 신하가 자기 힘을 믿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인데 그대들이 이를 후보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시인이 거듭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신자된 도리를 벗어났다 하여 크게 징계하고자 하시면서 반대로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시면 옳겠습니까? 무릇 한 집안이 바로서야 한 마을이 바르게 되고 이러한 이치가 나라나 천하라 해도 같기만 한데 나라의 주인이신 전하께서 한 집안의 일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 일은 노비가 고하지 않으면 그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법을 오래도록 유지할 것이 아니고 임시로 시행하는 것일 뿐인데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여자를 살해한 행위가 참혹하기 그지없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그 종에게 배신당하더라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를 받들어야 하는 신하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죄인을 잡지 못한다 해도 나라에 손해될 것은 없지만 도리가 무너지는 것은 나라에 복될 것이 없습니다. 신료들의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자 한동안 생각을 가다듬던 성종이 말합니다. 만약 경들의 말과 같이 된다면 그만두는 것도 옳겠다. 모두 생각하는 바를 말해보라. 이를 이미 반포하였으니 중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인을 고발하라는 명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할 것인데 중지하라는 명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살인은 필시 부녀가 거처하는 곳에서 저지른 부인의 소행이거나 무식한 사람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둡고 깊은 밤중에 은밀하게 살해한 것이므로 드러내어 밝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비로 하여금 고하게 하는 것은 신도 또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에 잠겨있던 성종이 말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권세 있는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비록 이웃 사람이더라도 알지 못할 것인데 만약 노비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로 알아낼 수 있겠는가?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나라에서도 깊이 생각하기를 반복한 후에나 결정하게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시체는 마치 물고기의 살을 잘라낸 듯이 난도질을 해놨으니 잔인하기 그지없다. 이런 일을 방치한다면 장차 모든 집에서 머뭇거림 없이 사람을 죽일 것이 두려워진다. 만약 노비가 자기의 헛된 원한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면 그 일을 심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이것과 다름에 비록 주인을 고발한다 해도 가한 일임. 이 법은 특별히 한때에만 시행하는 것이고 영구히 행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기강이 훼손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시체가 발견되고 2주가 지나 우부승지 김승경이 아뢰입니다. 신등은 시체가 성 위에서 투기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다시 삼사에 낭청을 보내어 시체가 있던 장소와 그곳에서 가까운 성 안의 집들을 수색해보니 창원군의 집 동쪽 산기슭이 성에 이르러 끝나 있고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깝기도 해 그 집 안팎을 세밀하게 살폈으나 혈흔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동쪽 산기슭에 닿아 있는 성 위를 살펴보다 약간의 뽑힌 머리카락과 한자 길이에 끊어진 노끈을 찾았는데 모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습득한 머리카락을 시체의 머리카락에 대보니 그 길이와 굵기가 거의 다름이 없었고 그의 사내 중 동량을 붙잡아 살펴보니 그의 옷에 작은 혈흔이 몇 점 보여 그 연유를 묻자 말하기를 주인에게 올형을 당할 때 묻은 것이다 하여 다시 올형을 당한 때를 물으니 4, 5년 전이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옷을 빨지 않았을 이유가 없으니 그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묻은 것이 분명합니다. 원하건대 고문을 가하여 신문할 것을 청합니다. 유기된 시체 근방 성안 지역에 대한 수색을 이미 명하였는데 그처럼 의심가는 물체를 어찌하여 늦게 찾아냈는가? 동량에게 장을 치며 신문하면 금방 그 실정을 알아내겠지만 그 집은 깊숙하여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으니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이 아님을 어찌 장담하겠는가? 경은 속히 돌아가 그 무리를 세세하게 신문하고 마땅히 범위를 넓혀 탐문하라. 창원군만 치우치게 지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올형은 죄인의 발뒤꿈치를 베던 형벌인데요.